지난 시간에 우리나라가 갖는 위대한 조선이 가졌던 위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선 왕조실록을 518년 동안의 기록을, 왕조의 기록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단 하나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얘기를 잠깐 이제 비껴서 그 왕조실록을 금속활자로 인쇄했다고 그랬죠. 그 금속활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는 누가 발명했느냐 그러면 구텐베르크가 발명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록에 보면은 1102년에 이제 그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인데 부정확해요. 대신 1234년에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책을 금속 활자로 찍었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전해지진 않아요. 대신에요, 1372년에 그 직지상제 요절이라는 이런 책을 금속활자로 찍었어요. 그 백운화상이라는 아주 고승 스님이 쓰고 그걸 금속활자로 찍었는데 이거는 전해져요. 그래서 이게 최고본이에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 잘 안 보지만 잠깐 보니까 프랑스 국립도서관인가에 그 책, 지금 얘기한 그 그 책을 전시하고 아주 고귀하게 전시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프랑스에 가 있느냐, 뭐 우리 봤던 사람이 가져갔던 건데 그게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책입니다. 이게 1372년에 그 찍은 책이고요.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만든 활자는 먼저냐면 훨씬 뒤에 1447년.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0년 앞섰어요. 서양보다. 이렇게 해서 찍었던 것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금속활자가 최초의 금속활자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만든 거라는 게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왕조실록은 전에 경복궁 내에 춘추관, 전주, 성주, 충주 이렇게 네 군데다 보관했었다고 그랬는데 임진왜란 때 세 군데는 타고 전주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내부를 제작해서 이걸 이제 결국은 마지막까지 보관했던 데는 태백산, 오대산, 강화의 정족산, 그 다음에 무주의 적상산 이렇게 네 군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국가기록원에 한 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한 부가 있고,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한 부가 있고, 국립고궁박물관에 한 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대단한 우리 조선왕조실록이 지금 잘 보관되어 있어서 일부는 이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번역되려면 멀었죠. 조선왕조실록이 왕이 임금으로 즉위했을 때부터 승하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의 왕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그런 것이라면 이제 또 승정원 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 승정원은 뭐냐?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권력기구가 될 수 있죠. 요즘도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 수석비서 이런 사람들 아주 세잖아요. 당시에도 승정원의 도승지가 제일 위고 도승지 승지들이
쓰였습니다. 그럼 승정원에서 하는 일은 뭐냐? 승정원에서는 왕한테 올릴 보고서, 또 왕명을 받은 왕명, 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런 공문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매일 회의를 해요. 그 회의를 한 걸 전부 기록해 둔 게 승정원 일기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선이 세워지고서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1910년까지 썼어요. 승정원 일기. 정말 대단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518년 동안 썼는데 임진왜란 때 230년 불타고 288년 분만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조사 왔어요. 유엔 유네스코에서. 야, 기가 막혀 깜짝 놀라는 거죠. 288년치의 승정원 일기가 글자 수로 2억 5천만 자예요. 이거를 지금 국사편찬위원,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거를 번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되면 50년, 그리고 잘 안 되면 80년 이상 이렇게 걸린다 하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는 이거를 좀 번역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번역해야 이것이 될 만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방대한 승정원 일기를 누구 보라고 남겨줬어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국민들 보라고 남겨놓은 거죠. 일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날일자, 내일이죠. 성, 반성한다는, 반성할 성자, 그러고 기록한다는 일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 정조 대왕을 아시죠? 영조 대왕의 아들 사도세자는 죽고 그 아들 정조입니다. 영조가 오랫동안 그 왕위에 있었죠. 52년인가 50몇 년, 80세 넘어까지 있었으니까요. 말이 많죠. 그 왕만, 우리 조선의 왕들은 수염도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영조만 이렇게 수염이 무성해서 이건 집안이 다른 집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잘했어요. 영조도 정치를 잘했고 그 손자 되는 다음 왕 정조가 참 잘했습니다. 이 정조가 세자 때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아주 그 왕이 돼서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이 선왕이 썼으니까 그 다음 왕도 썼어요. 또 다음 왕도 또 썼어요. 이래서 얼마까지 썼느냐? 1910년 조선이 망할 때까지 썼습니다. 근데 정조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요, 이왕 쓰는 거 보기 좋게 써야 되겠다 해서 조목조목 썼어요. 국방에 관한 거, 경제에 관한 거, 과거에 관한 거, 교육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 전부 조목조목 써. 그게 일성록이 150년 동안 쓴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왕이 직접 쓴 일성록, 그리고 비서실에서 쓴, 승정원에서 쓴 승정원 일기, 또 사관들이 쓴 조선왕조실록, 이게 있어요. 참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말이죠, 이거를 참 이제 지금은 앞으로 컴퓨터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게 발전이 많이 되니까 번역이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빨리 번역을 해서
이걸 인터넷에 올려놓고 세계에다 광고를 해서 지금 볼 사람들은 많아. 우리는 150년 동안의 왕의 임기가 또 288년 불타 없어졌으니까 288년에 비서실이 쓴 승정원 일기 그리고 518년 동안의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 있는 이런 나라다. 한번 봐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뭡니까 이 피라미드가 없고 무슨 뭐 만리장성이 없고 베르사유 궁전이 없어도 그런 것은 국민들을 고단하게 하고 고살프게 하고 막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해서 지은 거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잠시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을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쭉 그 인터넷에 올려놓는다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야 대한민국 사람 정말 대단하네. 오, 야 이렇게나 놀랄 수밖에 없죠. 세계 유일한 거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가 강한 나라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피라미드 같은 거 없어도 우리는 된다. 그거는 오욕의 증거지만 우리는 이게 문명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손주들한테 말씀하실 때 그런 것도 겸사겸사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허성도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실록의 기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면요 허성도라는 사람이 지진 아시죠? 지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삼국사기에는 지진이 87회, 삼국유사에는 3회, 그리고 고려사에는 249회, 조선왕조실록에는 2029회. 그래서 우리나라 기록에 2368회의 지진 기록이 있어요. 2368번의 지진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지역은 한 155년에 한 번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지역은 200년에 한 번 지진이 일어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은다. 수력 발전소를 지은다.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 방패장을 만든다 할 때 그 지진이 나면 안 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후쿠시마처럼 되는 거죠. 또 뭐 수력 발전소 만드는 지진이 나면 댐이 무너지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록을 통해서 지진이 한 번도 안 난 땅, 그 땅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장, 수력 발전소 이런 것들을 지으면 안전할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허성도 교수가 그런 통계를 보고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써붙이자는 거죠. 우리나라 2000년 동안의 우리 민족의 기록에 의하면 이곳은 한 번도 지진이 난 적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장, 수력 발전소 이런 걸 지은 것이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고 2000년 동안 지진이 안 난 걸 어떻게 알아? 우린 다 기록이 있다. 그 기록을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지진의 기록을 보면요 아주 또 묘해요. 제일 약한 지진을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우물가에 버드나무 잎이 흔들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조금 높아가면 흙담에 금이 갔다.
흙담이 무너졌다. 돌담에 금이 갔다. 돌담이 무너졌다. 기와장이 떨어졌다. 기와집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진공학회에서 이걸 오늘날의 그 리타 규모 지진이요. 리타 규모 아시죠? 후쿠시마에서 그 리타 규모 지진 7.4 이번 트르키예하고 그 시리아 쪽이가 얼마야? 7점 몇 대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땅이 갈라지고 막 집이 무너지고 그러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기록을 보고 그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산된 게 나오겠죠. 우리 선조들은 우리에게 그런 좋은 기록들을 남겨줬습니다. 조선이 500년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정치 경제에 관한 문제를 잠깐 살펴보죠. 세종이 이제 임금이 되고 나서 보니까 토지세, 이 토지세에 대한 상소가 계속해서 올라와요. 이 불만이다 해요. 그 이제 세종이 왜 그러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고려 말래 이 토지세 제도를 바꿨는데 이게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개선안을 만들어라. 그래서 개선안을 만들었어요. 시행하자. 그러니까 조정회의에 붙였는데 아니 되었다. 부결이 됐습니다. 한 번 부결됐습니다.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이게 안이 만들어졌지만 옛날엔 마마 그랬죠. 상감마마. 마마 그랬죠. 이거를 원래의 안보다는 좋아졌지만 농민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시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종이 그럼 어찌자는 거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직접 물어봅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 그럼 물어보자. 그래서 5개월 동안 거쳐서 물어봐요. 농민들한테. 그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찬성이 98,657 98,657 반대가 74,149 이렇게 나왔어요. 찬성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럼 이제 찬성이 훨씬 많으니까 시행을 하자. 조정회의에 붙였는데 아니 되옵니다. 2번 부결이 났어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74,000명이라도 반대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대로 시행하면 계속해서 상소가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러면 더 농민들한테 유리하도록 안을 만들어라. 그래서 또 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이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이제 시행하자. 그러니까 아니 됩니다. 그래요. 왜 안 되냐? 이렇게 됐지만 좋은 안이지만 이게 좋을지 나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지역에다가 시범 실시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 그럼 그렇게 봐라. 그래서 그 토지세, 개정된 토지세를 가지고 하는 것을 어떤 지역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좋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조정회의에서 그러면 이제 좋다고 하니까 성공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시행하자. 이렇게 하니까 또 아니 되옵니다. 또 부결된 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시범실시라고 했지만 그 토지가 좋은 토지가 있고 나쁜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토지 말고 다른 토지에서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또 시범 실시를 했어요.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야 이제 다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시행하자. 그러니까 조정회의에서도 아니 되옵니다. 5번째 부결이 납니다. 왜 안 되냐? 우리가 좁은 지역에서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봤지만 전국을 가지고 했을 때는 토론을 안 해봤다. 그래? 그럼 토론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결국 5번 부결하고 6번째 그 토지세를 확정을 지입니다. 그리고 공포를 했어요. 그거 하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어렵게 했죠? 그렇지만 뭐예요? 거기에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국민, 그 백성들을 위하는 왕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불평이 없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이러한 정신들이 조선을 500년 이상 유지하게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참 저는 국민학교 시절에 뭐 사색단쟁, 사색단파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씩 천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 나쁘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도 나빠요, 그게. 그렇지만 제가 이제 어거지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람. 야,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정당 정치가 발전한 나라야. 조선의 사색당파가 그게 다 정당 정치 아니냐. 다만 그 정당 정치가 각 정당이 당파가 추진한 일이 실용적이거나 국민들 백성들 생활하고 관계없는 것 때문에 그랬지 그 정치 방법은 그렇지 않냐 하고 제가 억지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그 세종 이런 토지세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합리적으로 봤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제도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법률제도를 보면 이제 재판하는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 대개 세계는 다 3심제를 쓰죠. 지방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에서 2심, 대법원에서 3심. 지금 우리 인천은 고등법원이 없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을 인천에 유치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도 나와서 지금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아유, 그래서 그냥. 우리 지금 3심제지만 조선 때는 삼복제가 있었습니다. 사형수에 대해서는. 고려 말서부터 했지만 삼복제. 첫째는 뭐냐? 고을 사또가 해요. 네 죄를 내가 알렸다, 뭐 곤장 차라 이러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놈은 사형시켜야 되겠다 하면 마음대로 못 죽이고 관찰사, 도로 보내요. 팔도 관찰사가 있잖아요. 뭐 황해 관찰사, 뭐 평양 관찰사, 평안도 관찰사, 강원도 관찰사 이렇게 도백이죠. 도지사 오늘날 말은 글로 보내서 2심을 합니다. 그래도 이놈은 사형시켜야 됩니다 하면은 이제 삼복, 3심은 형조로 보내요. 우리 조선에는 그 6조가 있었죠. 요즘은 뭐 외교부, 안전행정부, 뭐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부, 뭐 가정복지부 뭐 이런 식으로 많잖아요. 그때는 6조가 있었죠. 2조, 호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
이렇게 6조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형조는 오늘날 법무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형조에 와서 이제 3번째 재판을 받는데 그때 재판장은 대부분 다 왕이 직접 했어요. 그 왕이 이제 올라온 자료, 그 죄수의 말, 또 고발한 사람의 말, 이런 걸 다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고문에 의해서 거짓 잡아준 거 아닌가? 이 사람의 죄가 과학적인가? 이걸 다 물어요.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죽음이 없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상당수의 그 사형수들이 풀려나거나 감형이 되는 이런 거를 보았습니다. 그 왕이 신문할 때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기록의 정신이 있죠. 다 왕이 뭘 물었다를 전부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정조가 1700년대에 그걸 책으로 묶었어요. 심리록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큰 도서관에 가면 다 있어요. 심리록. 거기 보면 왕이 누구 어떤 죄수에게 뭘 물었다 어떻게 조치했다는 게 다 나옵니다. 참 아주 합리적이고 대단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 때 과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하고 아주 가슴이 뛰는 저로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계속 우리 이제 중세까지 그때까지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그랬죠.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 서서 서쪽으로 진다.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 하는 천동설. 그러다가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1500년대에 그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 지동설. 지구가 돈다. 이걸 이제 발표했었어요. 그러다가 1632년에 갈릴레오,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지구가 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서양에서 나온 그 과학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양에서도 그렇게 뭐 지구가 돈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동양에서는 이제 이 우주를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 천원지방 그랬습니다. 하늘 원 동그래요.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방은 네모죠. 땅은 사각형이다.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됐지만 이제 중간중간 지구가 둥글다라는 얘기를 한 우리나라의 그 서화담 같은 사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1400년대에 세종 때 이 우리나라 이순지라는 사람이 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냐? 일식이 뭔지 아시죠? 일식은 해가 있고 지구가 있으면 그 사이에 달이 있어서 이게 지나갈 때 지구의 그림자가 지구가에서 볼 때 달의 그림자가 이렇게 거쳐서 해가 이렇게 잠식되죠. 어려서 이렇게 책받침 같은 걸로 보신 적 있으실 거고 작년인가 몇 년 전에도 해가 이렇게 가린다고 그랬었죠. 그런 일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구가 둥글다 그것을 이제 이순지가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순지가 선배 과학자들한테 설명을 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하기 위해서 지구의 이제 달과 지구와 태양입니다. 아까는 이제 지구와 달과 태양이었는데 움직이다가 그렇게 쓰죠. 지구와 달과 달과 지구와 태양. 그래서 지구의 햇빛으로부터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미쳐서 달이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거 보셨습니까? 예.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월식이라고 그러죠. 월식. 달이 먹는 달, 월식. 이순지는 그걸 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는 거죠. 보라, 월식은 이렇게 해서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비치기 때문에 달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럼 네가 그걸 계산할 수 있냐? 그러니까 계산해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월식이 일어난다. 보니까 그때가 되니까 월식이 생겨요. 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순지가 점점 잘 합니다. 29세가 될 때 그 책임자로 이렇게 만들어요, 세종이. 옛날에는 이제 연말이 되면 중국에 사신이 가요. 동지상사라고 합니다. 동지에 맞춰서 간다고 해서 동지상사. 뭐 바리바리 좋은 거 싸가지고 가서 중국 왕한테 절하고 한 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받아옵니다. 뭘 받아오느냐? 달력을 받아와요. 중국으로부터 달력을 받아와요. 그 달력을 받아와야 이제 다음 한 해를 또 그 달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해마다 가서 그거를 받아온 거면 국가가 뭐가 돼요? 자부심이 없는 거죠. 독립적인 나라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위도가. 경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중국 시간하고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상당히 맨날 보정을 해야 돼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세종이 이순지한테 달력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책임자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순지가 이제 왕한테 못 만듭니다. 왜 못 만드느냐? 그것을 서운관이라고 그래요. 서운관. 그 기구. 서운관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립천문대 같은 데입니다. 서운관에는 인재가 안 옵니다. 왜 안 오냐? 서운관에 오면은 진급이 느려요. 요즘도요, 고위공직자가 이사관쯤 되는 사람이 천문대로 발령났다. 그러면, 아유, 물 먹었네, 이럽니다. 비서실이나 국무총리실 이런 데 가야, 기쁜다, 그러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쪽에는 그렇게 천문대 이런 데는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이 그래? 명을 내립니다. 서운관의 진급을 제일 빠르게 해라. 또 이순지가 그래도 안 옵니다. 왜 안 오냐? 봉급이 적습니다. 봉급을 올려라. 그래도 안 옵니다. 왜 안 오냐? 서운관장이 너무 약합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순지가 얘기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임금님의 측근을 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요새 측근이라고 하는 말이 쓰죠? 네?
누구누구는 대한 측근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측근 중에 측근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그럼 누구를 보내주면 좋으냐? 그러니까 이순지가 참 대담하게 얘기합니다. 정인지를 보내주십시오. 정인지가 누굽니까? 조선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에요. 정인지가 고려사도 썼죠. 또 한글을 만들었어요. 세종과 함께. 그랬죠. 당시 계급이 뭐냐? 1인 지하 만인지상인 영의정이에요. 이순지가 참 와한테 영의정을 서울관장으로 보내달라 이럽니다. 말이 돼요? 세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발령을 냅니다. 영의정 겸 서울관장. 그 영의정이 서울관장을 하니까 힘이 세졌죠. 그래서 이제 이순지가 확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력을 만들어요. 칠정산 외편이라는 책을 달력을 만듭니다. 이순지는 당시에 최고의 달력이라고 하는 게 아라비아의 회회력입니다. 회회력. 이걸 전부 분석했어요. 과학적으로. 일본의 천문학자가 쓴 책에 보면 회회력을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한 책은 이순지가 쓴 칠정산 외편이다. 그래서 달력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 달력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일식이 언제 일어나냐 그러니까 뭐일 몇 시에 일식이 일어납니다. 그 시간이 되니까 딱 일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야 좋잖아요. 세종이 기분이 좋아서 달력에다 이름을 붙입니다. 칠정력. 그래서 그 달력을 200년 이상 썼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그런 계산을 하려면 달력의 계산을 하려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1년이 365일이죠. 정확하게는 365일 5시간 몇 번이더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이순지가 계산한 게 365일 365일 5시간 48분 45초 이렇게 계산했어요.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계산한 것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1초 차이예요. 근데 달력은 말이에요. 10분, 20분 틀려도 몰라요. 1시간 틀려도 잘 몰라요. 오랜 시간이 가야 그게 저거 좀 틀렸구나 이랬죠. 그런데 1440년대에 오늘날 지구의 시간과 딱 1초 차이 나는 이런 계산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세종 때 이순지라는 분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이런 기사를 이렇게 보고 책을 보고 할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또 더군다나 이 이순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좋은 게 우리 집안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더 좋죠. 이 칠정산 외편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조선이 500년 이상 갈 수 있었던 그런 정치, 경제, 법, 또 이런 과학
안타까운 거는요, 정조대왕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정조대왕이 있을 때 명신이 누구예요? 뛰어난 대신이 다산 정약용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신서, 엄청난 책이죠. 베트남을 통일한 그 월명의 호치민이 죽으면서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 내 관 속에는 목민신서 한 권만 넣어라, 이랬습니다. 그만큼 다산 정약용 선생은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다산이 귀양살이 하지 않고 정조가 더 살았으면 귀양살이도 하지 않고 나라가 더 발전했을 텐데, 그 정조가 화성을 만들 때 정약용 선생이 그걸 했잖아요. 그 거중기도 발명하고 해서 대단한 분인데, 그 정조가 더 오래 살았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의 과학이 나름 대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은, 우리가 세계 사람들 향해서 같이 얘기할 때 전혀 주눅들지 않고, 우리는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518년이라는 조선왕, 고려도 500년, 신라는 1000년, 고구려 백제 700년씩 이렇게 갈 수 있었다. 너희들은 막 100년도 못 간 나라가 대부분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 문화가 지금까지 와서 지금 한국 문화가 세계를 많이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K-팝이라든가 K-드라마, 또 뭐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그 미국에 지금 국빈 방문 중이신데, 넷플릭스에서 지금 3조 3천억 원을 우리나라에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7조 지금 출자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국가에 대한 발전 기틀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문화는 이러한 깊은 기록의 문화, 과학의 문화, 이런 걸 가지고서 오늘날 왔다. 전혀 외국 사람들이 꿀릴 게 없다. 우리가 더 앞섰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선수들한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기회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없는 것 들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